에스키모와 피마 인디언의 비극. 에스키모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악한 나의 지대에서 생활합니다. 어떤 생명도 생존하지 못할 것 같은 국토의 왕국에서 에스키모인들은 인간의 삶을 지속해왔습니다. 알래스카 북서부와 그린란드와 같은 동토의 지역에서는 곡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식량을 짧은 여름 동안에 장만합니다. 여름에 산나물, 베리, 해저를 미리 준비하고 대부분의 식량은 사양에 의존합니다. 육지에서는 술록, 바다에서는 바다 표범과 물개와 같은 해양 동물을 사용합니다. 자연스럽게 에스코모들은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4,000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사냥한 동물을 해체한 후에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먹습니다. 그들은 고기와 내장을 생식함으로써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했습니다. 1960년대 덴마크 예른 베르 박사는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덴마크인과 에스키모인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 중에서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40에서 50%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심장병에 대한 사망률이 약 35%였던 데 반해 에스키모는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에스키모는 심장질환에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동맥경화 그리고 당뇨병 등의 발병, 당뇨병 등의 발병 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흑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동안 심장병 같은 혈관 질환의 주범은 고지방 음식으로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에스키모는 왜 만성질환에 잘 걸리지 않았을까요? 베르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오메가3 지방산을 주목했습니다. 에스키모의 피 혈전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혈전을 방지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덴마크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나 참치 같은 생선에 포함된 기름으로 바다 표범 등의 해양 동물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바다 표범과 어류 등을 주로 먹는 에스키모의 혈액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을 방지하여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늘립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에스키모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에스키모의 건강을 유지했던 핵심이 없을까요?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스키모의 탄수화물 섭취량입니다. 에스키모는 총 섭취 칼로리 10% 수준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했습니다. 에스키모가 만성질환에서 자유로웠던 이유가 저탄수화물 식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에스키모는 훗날에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에 눈이 띄게 급증했습니다. 그들이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먹게 된 것은 1920년대부터입니다. 높이 교육을 하는 허드슨만 기업이 캐나다 북서부에 진출하면서 에스키모의 식생활이 서서히 서구화되었습니다. 밀가루 빵이 에스키모의 주식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는 알코올, 청크포도, 담배 등이 에스키모 사회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캐나다 맥길리학의 토종인 영양섭취 환경센터 조사에 의하면 현재 에스키모 젊은이들이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콜라 등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칼로리 정제 탄수화물 가득한 정크푸드에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인종과 민족이 1만 년 만에 바꾼 탄수화물 중심 식단을 에스키모는 겨우 50년 만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 근인 의학 잡지 란셋에 에스키모의 암에 관한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키모에게 20세기 초까지 소구형 암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식단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소구형 암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에스키모 같은 원시 독립부족은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 가득한 식단으로 인해서 폐암, 대장암, 유방암,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질환이 서구 사회보다 더 많이 발병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식단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의 피마 인디언 입니다. 피마 인디언은 오래전에
아시아에서 북미 대륙으로 머나먼 횡단을 했습니다. 거대한 여정 이후에 피마 인디어들은 두 군데로 나뉘어 정착했습니다. 한 집단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 다른 집단은 멕시코 소노라 주에 정착합니다. 멕시코 소노라 주에 정착한 피마 인디어는 산악지대의 혹독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예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문명의 편안함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전통 방식을 고수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농업과 낙농에 종사하며 먹는 것 또한 전통적인 식생활을 따랐습니다. 멕시코에 정착한 피마 인디언들에게 비만, 당뇨병과 같은 현대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애리조나 주에 정착한 피마 인디언의 사정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스키모의 전통적인 생활 패턴으로 살았지만 1970년부터 백인들의 정제 탄수화물 가득한 패스트푸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인들과 비슷한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운동량도 일주일에 2시간 이하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결과로 미국에 정착한 피마 인디언의 50%가 이형당뇨병 환자가 되었고 성인의 90%가 비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앙과 같은 비극의 피마 인디언들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북미 대륙을 횡단한 피마 인디언들은 동일한 전제를 소유했지만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엇갈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류 원리의 식단이다. 현대인이 매일 먹는 음식은 인류 원리의 식단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이 차이가 지금 수많은 만성질환을 창궐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 원리의 식단, 즉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오면 약물보다도 식이요법만으로 정성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식이요법이 여의치 않을 때 비로소 약물을 처방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으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약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만성질환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저지방 식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총 칼로리에서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 구성된 탄수화물 식단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영양소의 비율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양소의 비율은 전혀 균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단 구성은 인화적인 관점에서 최악의 조합입니다. 인류의 가장 균형 잡힌 식사법을 제안합니다. 당뇨병 전문의들은 식사 후에 고혈당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복 혈당 조절을 하는 데 치중했으나 최근에는 식후 혈당 수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후 혈당의 심근경색, 뇌경색의 심각한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뇨병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식단은 어떨까요? 지금의 당뇨병 식단은 이러한 실태를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식단은 혈당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높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소화 흡수되는 음식물 가운데 지방은 혈당으로 바뀌지 않지만 탄수화물은 100% 혈당으로 바뀝니다. 탄수화물은 섭취한 직후부터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2시간 이내에 대부분 체내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런 음식물에 함유된 칼로리와는 무관한 인체의 생리적인 특징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가운데 혈당 급속히 올리는 것은 탄수화물뿐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영양소는 많지만 혈당이 크다 밥방면 과일 채소 빠르다 과일까지는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고자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생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많이 분비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한 사람을 지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식후 혈당 상승과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반복되면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와 같은 생리작용을 염두하고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40대 이후에 피하기 힘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식이란 밥빵, 면과 같은 곡물 음식, 즉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식품입니다. 단맛이 나는 과자와
저수와 같은 정지 탄수화물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육류나 생선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술도 소주, 위스키 같은 증류저라면 언제든지 허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세 가지 유형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살기 모두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베이직 저탄수화물 하루에 3끼 중에서 2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미니 저탄수화물 식단은 3끼 중에 1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입니다. 이 경우에 저녁에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를 권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유형은 가장 효과가 탁월한 슈퍼이지만 질병이나 증상,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적절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약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성 65세의 경우입니다. 이 환자는 다른 당뇨 환자와 마찬가지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당화혈색소가 7.0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각각 실천한 후에 각각의 혈당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저지방 식단의 경우는 평소대로 약물을 복용하고 하루에 3회씩 전에 혈당 강화제를 복용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는 복용하는 당뇨 약물을 전부 중단했습니다. 표시가 저탄수화물 섭취에서도 저지방 식단은 혈당 강화제를 복용했음에도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244, 188, 166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저탄 식물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식후 혈당 수치가 140, 117, 113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수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혈당 개선 효과가 상기 사료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십시오. 단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저혈당증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에베코지 박사의 질문과 답변에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 기준이 있습니까? 가장 건강한 식단은 슈퍼 저탄수화물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시작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바로 시작하십시오. 즉각적으로 당뇨병 증상이 호전될 것입니다. 다만 심각한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인슐린을 분비 능력을 크게 상실하는 상태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도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약물 또는 인슐린 주사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저탄 식단을 통해서 인슐린 투여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저탄 식단을 하면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 인슐린 투여량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제가 더커 병원에 입원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코지 박사의 요점 정리는 인류의 혈당 수치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DNA가 탄수화물에서 급하지 않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합니다. 인크레틴 호르몬이 짧게 2분만 작용하고 사라집니다. 과다한 포도당보다도 주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탄수화물은 기하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 저장 영양소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지속해온 6개만은 질병이 없었습니다. 탄수화물, 혈당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혈당 장애가 있는 분은 지금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세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10계명은 주식은 정제하지 않은 곡물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밥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된장과 저전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멋진 전통식품이고 탄산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을 단호하게 끊고 물과 차를 생활화하세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와 해산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제철 과일과 채소, 해조를 적당량 섭취하기 바랍니다.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 생선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우유는 최대한 줄이고 치즈와 프리인 요구르트는 적정량 드시고 움직임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소파에서 일어나세요.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오래 씹는 것은 제2의 소화입니다.